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유독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앓이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특히 40대, 50대가 되면 사회생활 경험도 많아지고 사람 보는 눈도 생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애쓰기도 했지만 결국 혼자 지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제압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익혀두시면 앞으로 그 어떤 무례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이 지혜로운 대처법들을 알아보시죠. 이 5가지 방법은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스스로 선을 지키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당황하거나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딱 한마디면 됩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은 생각보다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무례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선을 넘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줍니다. 마치 자신이 던진 돌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느려요? 같은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이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령이나 능력을 비하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이 질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차분하게 되물어 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인신공격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순간 당황하게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고 무표정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면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화나게 했구나 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차분하게 되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그제야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한 말이 무례하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여러분은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특히나 무례함의 원인이 상대방의 낮은 자존감이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제지를 받지 않고 무례함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 그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물으면 상대방은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일 겁니다. 첫째, 자신의 말이 무례했음을 깨닫고 사과하거나 말을 돌리는 경우. 둘째,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려 애쓰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방법은 우리 사회의 40대, 50대 분들이 가진 연륜과 무게감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면서도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상대방이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죠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그들의 말에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거나 비난 섞인 말을 계속 던지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 중 하나가 바로 그렇죠 한마디로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면서 불평만 많다니까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라고 비난 섞인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굳이 해명하거나 반박하려 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그렇죠라고 답하고 대화를 끝내세요. 상대방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할 겁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박하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그저 덤덤하게 수긍해 버렸으니까요. 이 그렇죠라는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는 동의의 의미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가치도 없네요 라는 무시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공격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을 소모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상대방이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그저 자신의 분풀이를 하려는 의도로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유용합니다. 어차피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굳이 감정적으로 맞설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에 대해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렇다 칩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로 인해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자극할 동기를 잃게 되고 스스로 대화를 멈추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기대했던 반응, 즉 여러분의 감정적인 동요나 반박이 없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명분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40대, 50대 분들이 쌓아온 삶의 지혜와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대처법입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상황을 우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노련함이 돋보이는 거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간결하고 명확한 대처는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말이요? 몰랐네요 라고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부분이나 약점을 툭 건드리며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결혼 안 하셨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렇게 입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또는 자녀가 없으시다고요? 나이가 있는데도 자녀가 없으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같은 식으로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정말이요? 몰랐네요 라고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놀라는 표정으로 답해보세요. 이 반응은 상대방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일반적인 상식이거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여러분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몰랐네요 라고 답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거나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방법은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거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머쓱해질 겁니다. 또한 이 대처법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들의 말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자극할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저자 정문정 작가가 언급했듯이 객관적인 상황 인지를 통해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키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은 감정 소모 없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비웃듯 되돌려줄 수 있는 거죠. 40대, 50대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편협한 시선이나 무례한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단단한 내면은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무례함을 자신에게로 되돌려보내는 이 기술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 라고 가볍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캐묻거나 불필요한 참견을 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종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이나 참견에 대해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 라고 가볍게 받아쳐 보세요. 이 말은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여러분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는다는 듯한 여유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도가 꿰뚫렸다는 생각에 순간 당황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관심이 과도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회사에 다녀요? 월급은 제대로 받고 사는 건가요? 제가 아는 누군가는 벌써 몇 채를 샀던데. 같은 무례한 질문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와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 월급까지 걱정해 주시고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나네요 라고 웃으며 답해 보세요. 이 반응은 상대방의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무례한 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도 여러분의 품위를 잃지 않는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에너지를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되받아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또한 이 대처법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을 분명히 지키고 있으며 그 선을 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거죠. 40대, 50대 분들은 사회 경험을 통해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에 대한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역이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평화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바꾸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결정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비난하거나 훈수를 두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단호하면서도 품위 있게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말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다 경험해 봤으니 하는 말이야 같은 식으로 훈수를 두거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내 경험상 그건 잘못된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난 책임 안 져라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네, 조언은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는 제 삶은 제가 책임질 테니 염려 놓으세요 라고 짧고 단호하게 답해 보세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조언은 고맙지만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없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무례한 침범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면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소모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맞설 필요 없이 침착하게 자신의 선을 지키는 거죠.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주관과 경험이 있을 겁니다. 타인의 무례한 참견이나 훈수에 대해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나약함을 파고들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이 대처법은 여러분이 결코 나약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때로는 무표정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그들의 공격을 되받아치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말이요? 몰랐네요.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5가지 표현을 기억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무례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살면서 무례한 사람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온전히 지키고 존중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사회 경험이 풍부한 40대, 50대 여러분이라면 이 방법들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대처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